자, 오늘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체포된 전 씨 경찰서 압송됐던 모습 먼저 보고 가시죠.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남현희 씨랑 수익금 나눴다고 하셨는데 남현희 씨도 사기 혐의 알고 있었나요? 남현 씨는 전천주 씨가 대거 상태 아니란 거를 지난주에 알았다는데요. 자, 경찰이 내일 구속영장 신청한다던데, 자, 그런데 전청조 또 고소를 당했다고요? 네, 이런 가운데 지난 30일 한 30대 남성이 이 전 씨에 대해서 홍인빈자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수개월 전에 소개팅 앱을 통해서 전 씨를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 그 전 씨가 결혼하자고 접근을 해서 결국 수천만 원을 건네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프로필 사진 속의 전 씨는 긴 머리 하고 있는 여성이었다. 여성으로 알고 교제를 했다라는 게 이 남성의 주장입니다. 최근까지도 전 씨랑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 남성은 최근에 이 언론에 전 씨 관련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그제서야 피해를 인지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고소인이 전 씨와 교제했다고 주장한 시기를 보면 전 씨가 남 씨와 만나던 시기와 겹칩니다. 아이고, 남현희 씨한테서는 남자 행세, 고소인 앞에서는 여자 행세, 동시에 남자 여자 행세를 했다는 건데. 하하.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청조 사기 행각에 또 어머니가 언급이 되고 있다고요? 자, 사기 패턴은 뭐 유사합니다. 상장, 비상장사에 투자를 하면 2배, 3배 정도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하고 경호원 계좌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또 본인의 어머니 계좌를 이용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립니다. 특히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투자금 넣으면 큰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전청조 어머니 차모 씨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투자자가 있고요. 예. 이 모친 차모 씨의 얘기에 따르면 딸은 잘못했지만 혼자 한 건 아니다. 뭐 이 주장의 취지는 공범도 있다라는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청조의 호객법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과연 전청조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지갑을 털었느냐? 양 변호사님. 예, 일단 그 전 씨하고 또 남현희 씨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얘기인데요. 좀 그럴듯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최근에 몇 년 정도부터 펜싱을 하면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교 가는데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돌아서 그때부터 실제로 펜싱 배우는 어린 학생들이 많아졌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양 변호사님이 펜싱을 하시잖아요. 제가 펜싱을 좀 예, 예. 아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청조가 그걸 들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전청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매널이라는 회사 대표인데 그 회사가 뭐라는 대표냐면 펜싱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승마, 아이스하키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아이비리 리그의 대학에 아이들을 보내주겠다. 근데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뭐 재벌가를 상대로 한 달에 뭐 몇억 원씩 이 개인 교습하다시피 하는 그런 기획들을 하고 있고 그 어떻게 만드냐면 이 대회들을 출전해야 경력이 쌓일 거 아니에요. 홍콩 대회에 출전시켰다가 홍콩 대회에서 성적을 거둬서 미국 대회까지 연결시켜 주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호텔비, 비행기비 이런 것들로 한 사람당 2, 3천만 원씩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프로그램을 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 펜싱 아카데미 코치들도 털렸다면서요? 네, 펜싱 아카데미 코치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뭐 전 씨가 이제 매놀이라는 걸 차리겠다. 그런 회사를 차릴 텐데 지금 당신네들 여기 스포츠 아카데미에서 기껏 500만 원 받고선 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매놀이라는 큰 회사를 뭐 아이비리그까지 보내는 그런 이제 유학 뭐 회사 같아요. 그런 데를 차리면 매널로 옮겨가서는 1,500만 원까지 주겠다. 이렇게 유인을 해서 그러니 지금 당장 나한테 좀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 회사를 빨리 차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오늘 나온 보도인데 유명 정말 인사들의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네, 일단 그 자기 회사 그 매널에 오은영 박사를 붙여서 멘탈 코치를 하겠다. 그래서 한 달에 1인당 3억 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굉장히 대단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추천받았다면서 정말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또 과시도 했다고 했습니다. 또 전 씨의 수법 중에 하나가 차량 제공이라는 것도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전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차를 바꿔주겠다고 해왔는데 자신한테도 차 한 대를 사주겠다고 했다면서 그 구매해야 되니까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죠. 신분증을 가져갔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대출 얼마나 나오는지를 조회한 뒤에 그에 따라서 사기 작업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 자동차 차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전청조가 남현희 씨한테 그 벤틀리 정말 초고가 차량을 선물을 했잖아요. 전청조는 이런 이 남현희 씨에게 준 선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그리고 차도 예.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대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선물을 사주는데 네. 제가 가서 먼저 사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네. 계속 거부를 하면 본인이 쇼핑하고 온다고 하고 엄청 많은 명품을 사서 그냥 세팅을 해놔요. 여성복이랑 가방이랑 이런 거를. 제가 안 올리니까 예. 왜 안 올리냐고. 좀 올리라고. 그러니까 사줬는데 왜 안 올리냐고. 그러니까 서운해했어요. 그리고 본인하고 찍은 사진도 올리기를 바랬는데 제가 그거는 좀 못하겠어가지고. 저게 벤틀리 네. 3억 8천만 원이래요. 3억 8천인데 세금까지 합치면 뭐 4억이 넘겠죠. 매우 고가의 차량입니다. 이 매우 고가의 차량, 이 남현희 씨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준 거다, 전청조가 사준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좀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차량이 이제 받은 이후에 랩핑 시공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원래 흰색 차량인데 하늘색 차량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SNS에 차량 랩핑 감사합니다. 예쁘게 탈게요. 이 하늘색으로 바뀐 거거든요. 이렇게 했는 걸 봤을 때는 조금 자신의 지금 라디오 설명과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유튜버가 해당 차량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공개를 했는데 소유자 칸에 남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런 걸 봤을 때는 또 근저당 이력도 없고 한 거 나오죠. 봤을 때는 현금으로 남현희 씨가 직접 구입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MBN에서 전청조 인터뷰가 나왔던데 전청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장이겠죠. 남현이가 벤틀리를 원했다. 전액 현금으로 구매를 했다. 범죄 수익금으로 산 거다. 앞으로 남현이 터질 거 많다. 남현이 내가 빚도 갚아줬다. 완전 무슨 물귀신인지 뭐 서로 완전히 이런 막 이전 투구 양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양 변호사님, 이 카라큘라 이 유튜버에 따르면 이 남현 씨가 이 전청조와 펜싱 협회장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20억 원 투자머 얘기도 오갔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1월에 있었던 펜싱 대회 경기장에 전청조 씨랑 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후원자라고 소개를 했고 그 자리에서 진짜 전청조라는 사람의 수법이 교묘한 게 펜싱 협회에 30억 원 가량을 내가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단 이 돈이 어디서 나는지 또 입금을 누가 했는지 묻지 말아라.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펜싱 협회 입장에서는 그 큰 돈이 들어오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가 안 나오면 불법입니다. 2천만 원 이상은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그래서 뭐 안 알려졌답니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펜싱 협회와 관련된 얘기가 누군가가 협회에 10억 원 넘게 기부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안 받았다, 협회 사람들이. 그럼 협회 입장에서는 되게 입장이 곤혹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고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본인의 남현희 씨 운영하는 그 펜싱 그 학원에서 성범죄 관련 논란이 있어서 협회에 가서 그걸 사과를 하려고 남현희 씨가 그때도 이제 전청조 씨랑 같이 나타나니까 그때는 협회 사람들이 왜 자꾸 선수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닌데 이런 사람이랑 같이 다니냐라고 약간 다툼도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전청조한테 JTBC 탐사팀이 취재차 이제 전화를 했었답니다. 근데 뭐 전청조 씨가 이제 JTBC에 무슨 악감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들어도 본인 맞는데 딱 통화가 연결되니까 지금 뭐 자리에 안 계셔서 대신 받았다 이러면서 발연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아까 제가 잠깐 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 좀 더 해주시죠. MBN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청조가 직접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데요. 자,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남현희 씨가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현희 씨 얘기하고 좀 배치가 됩니다. 특히 여자인 걸 알면서 이 남현이만 알았다라고 하고 다만 남현이한테 터질 게 많긴 한데 자신이 남현이를 이길 자신이 없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어허. 아마 이게 범죄 수익이 남현이가 알았다면 공범이나 방조범 될 수도 있고요. 환수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금 상황이고 또 더 나아가서 세컨폰이라고 있다고 해요. 세컨폰은 자신의 아니면 금융기록이나 뭐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이 저장된 세컨폰이 있는데 이 세컨폰을 통해서 돈을 얻거나 돈을 인출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남현희 씨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교수님,
교수님이 어제인가 그제 라디오에 나와서 남현희 씨에 대해서도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예. 네, 뭐 남현희 씨는 지금 전적으로 나는 전청조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나는 완벽하게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대목도 지금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남 씨의 주장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원래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둘만의 격리된 상황이어야 이게 뭐 제3자에 의해서 검증이 안 되니까 뭐 상대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남현희 씨는 어쨌든지 간에 가스라이팅을 당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친정 식구들, 자신의 형제들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는 뭐 학부형이나 학생들은 계속 만나고 있었고 아카데미에도 많은 코치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인 비교가 여전히 가능한 상태에서는 사실 전 씨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가스라이팅 되기는 어려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 씨는 사실 모든 건 나는 피해자고 몰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언론의 인터뷰를 이제 하겠다고 뭐 혼인을 발표를 하는 것도 사실 전 씨가 발표하자 그래가지고 언론 인터뷰를 했던 건 아니거든요. 남 씨가 결국에는 원해가지고 인터뷰도 하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남 씨는 남 씨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종류의 역할을 진짜 전적으로 지금 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지금 이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될 그 지금 시점에는 어떤 문제가 또 발생했느냐 스포츠 아카데미에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사실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협회 측에서도 남 씨에게 굉장히 좀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은 중학교 여자아이들을 그 이제 아카데미에 있는 코치가 3명 이상이 되는 여자아이들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문제 제기가 되고 발고가 되자 남 씨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지경에 이르자 결국 그 사건의 대응을 누가 했느냐 지금 전청조 씨가 했어요. 학부형도 다 전청조 씨가 만나고 뭐 학생들도 전청조 씨가 뭐 굉장히 좀 이렇게 겁박하고 이런 상태가 진행되다가 사실 여름에 그 코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껍데기 사건은 남 씨와 전 씨가 지금 막 공방을 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지만 문제는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사실은 공소권이 이제는 사라진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코치의 성폭력 사건은 지금 피해자가 3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그래서 부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코치 가해자가 없다 하여 그냥 덮어놓지 마시고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틀림없이 존재하니까 이 사건도 좀 조사는 일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